이번 순서에는 공공기관 파트너 사업, 사회공헌 기금 사업, MPO 파트너 사업, 동아리 지원 사업에 함께 해주신 사업 관계자분들께서 사업 참여 소감을 발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재단 공공기관 파트너 사업인 철도 역사 어린이집 조성 사업으로 지어진 평내 호평 어린이집 김연숙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호 철도 역사에 지어진 평내호평역 어린이집 원장 김연숙입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가장 뜻깊은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하면 예산이 많아서 그거를 뭐 어디다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9년에 개원할 때 아이들이 7명 가지고 개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공상대 연대 기금에서 저희 시설에 비품을 안 해줬으면 저는 지금도 빚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장 김연숙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 저희가 19년도 개원했을 때 2명의 선생님과 조리사 선생님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10명의 조리사 선생님 포함해서 10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원훈이 정직한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 배려하는 어린이. 저희가 0세부터, 그러니까 돌 지나기 전 아이들부터 만 2세까지 4살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30명 정원에 30명 어린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도 있어서 조금은 올해는 조금 여유로운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뭐 환경에 대한 거, 교직원에 관한 거, 그다음에 상호작용 운영 관계 중에서 저희 평내호평 어린이집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게 시설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놀잇감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재 교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공공상대 연대 기금으로 조성해준 시설로 저희들의 이렇게 대부분의 만족도 조사가 좋은 걸 얻었습니다. 저희 19년도에는 저희가 역사에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연계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개원을 하고 지하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남영유 소방서와 함께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역사에 있다 보니까 담배로 인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제가 저 앞에 나가서 금연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역사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0년도 저희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그걸 교사들이 하고 그거를 누가 같이 해주시냐면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십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독서 해주시고 나무도 같이 심어주시고 요리활동도 해주시고 아버님들이 체육선생님이 되어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머님들 영상 인터뷰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어린이집이 많은데 평내호평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나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지금 그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이 등하원할 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역 안에 있어서 아이랑 좀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찾아오기도 쉽고 맡기기도 쉽고 최대한 아이랑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평내호평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를 방문을 해봤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트 깔아놓은 거나 이런 교구 정리해 놓은 것들이 너무 깔끔해서 그 부분이 제일 저는 컸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집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이다 보니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또 여기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해서 꼭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원 생활을 했는데 좋았던 부분이나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아주 세심하게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오감숙숙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아이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진도 보면은 너무나 행복해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이렇게 넓은 놀이터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구준이가 이제 가면은 이렇게 싫어하거나 뭐 낮을 동안 불편했거나 이런 기색이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놀고 온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너무 잘 놀고 그다음에 시설도 아시다시피 깨끗하고 놀이터도 있고 선생님들 워낙에 다 좋으시고 식사도 애들 바꾸고 잘 맛있게 잘 해서 주시고 해서 프로그램도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너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제2의 평내호평 어린이집같이 이런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만 받고 뭐 기타 필요 경비라는 거는 뭐 선생님이 하는 특성화 교재비 그 정도는 받고 나머지 특별활동비는 전혀 받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들 만족도가 높았고 운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상생하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연숙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교통공사 노사에서 사회공헌 기금을 재단에 출연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조소득가정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하철이 통합되어서 2017년도에 서울교통공사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출범한 회사가 되었고요.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함께 했고요. 다만 저희 같은 많은 노동조합과 회사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 이 한 사례로 오늘 자리가 하나 예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사업장이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바라면서 오늘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공기업 노사관계는 굉장히 좀 격돌의 노사관계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관계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실적에 급급한 전시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 사업 자체가 오히려 노사 간의 불신 또 냉소를 하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끼쳤던 것이었고, 그래서 일정 시간대까지 공공부문에서 사회공헌하면 약간 꺼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단어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최근에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노동조합도 생긴 지도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돼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노동조합답게 사회공헌 사업을 좀 하자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23년까지 베트남 지역의 전쟁 피해 지역 후손 자녀
장학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 대의원대에서 결의를 했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이렇게 베트남 지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려운 재정 상황이었지만 서울교통사를 협조해서 특별 1천만 원 정도의 교육 환경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관련된 연대 기금을 전 조합원 모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약 1,000만 원 가까이 모금을 진행했고요. 저희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의 궤도노조와 함께 약 1,600만 원 정도를 미얀마 현지에 좀 보냈고요. 특히 3개월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철도노조, 양군 교통노조 등에도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국제연대 관련돼서 인도 철도 마스크 보내기 사업, 그다음에 필리핀 해고 노동자 지원 구제 사업 등 사회공헌과 더불어 국제연대 관련된 연대 사업도 저희들은 진행은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릴 내용인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국면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회에 좀 공헌할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뭐가 있겠냐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관련된 노사 합의를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공헌 마련된 조합원들에게 저희 설문조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면서 사회공헌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저희 교통사 조합원들의 입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인단협에서 사측을 설득하고 올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좀 이렇게 설득을 좀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 합의를 좀 진행했고요. 진행해서 약 22억 정도 우리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조합원들이 받아야 될 금액 약 22억 원 정도를 사회공헌하자, 이렇게 좀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노사 합의에 저희 조합원들은 80여 % 이상의 적극적인 찬성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작은 공헌사업과 여러 가지 진행했지만 이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노사상생, 공공노사상생연대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거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들은 저소득층 그리고 불우 환경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티머니 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헌을 하자 해서 약 22억 원 가까운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공공상생연대 기금에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이 기금을 공공상생연대 기금에서는 서울교육청에 전달해서 저 어려운 학생들이 지하철도 이걸로 충분히 타고 다니고요. 요즘에는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편의점도 다 티머니가 다 됩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지원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들은 또 약 6억 8천 정도의 조합원 자율모금을 또 진행했습니다. 자율모금을 진행해서 현재 이 사업처를 어디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공기업입니다.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전국의 중앙공기업들이 성과연명제로 포함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냈다면 지방공기업은 저희들은 같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 공공상생연대 기금에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만 짧게 드리면 고민과 과제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전개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단 발전에 함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사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노사 간의 신뢰가 없다면 이런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노노 간의 신뢰도 중요하다. 저희 교통사에는 복수노조입니다. 오늘 우리 김철관 위원장님이 상대편 노동자 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때론 싸우지만 노사 공헌, 사회공헌이라는 공동의 주제에서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 노노 간의 신뢰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노사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지원책은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공헌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게 해주신 공공상생연대 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통사 노동조합 사회공헌의 큰 길에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단 MPO 파트너 사업으로 직장생활 백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지금 3년째 직장갑질 백신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직장갑질 119의 집행위원장 오진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사업 소감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감사하신 우리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그냥 큰 절이라도 한번 이렇게 드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8분짜리를 준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분 동안 엎드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짧게 저희 직장갑질 119가 생각하는 공익의 가치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만나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도 사실 2017년 말에 출범했습니다. 거의 뭐 공공상생연대기금이랑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요. 저희 직장갑질 119가 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직장, 노동 현장의 문제점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요 4가지 요소들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화고요. 세 번째는 시대의 변화. 네 번째는 법 제도의 미비. 요 4가지인데요. 우선은 좀 불평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코로나19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좀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직장갑질 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직장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전문 설문 여론조사의 자료입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표는 무슨 표냐면 실직 경험을 묻고 있거든요. 실직 경험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지금 8.8배나 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용위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같은 조사의 또 다른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실직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노동조합이 있는 분들, 노조가 있는 분들은 실직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0.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노동조합이 없는 분들의 실직 경험은 어땠냐면 15%, 17.5배 높았거든요. 지금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고용보험 밖에 있거나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먼저 덮쳤고, 이것이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본 기택인의 집처럼 먼저 덮쳤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문조사 이야기를 좀 드린 것은 좀 자랑도 하려고 사실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아직까지도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위기가 직장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이 설문조사가 유일무이합니다. 특히나 노동조합 밖에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설문조사는 이 설문조사가 유일해요. 하나의 지표가 됐고 하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직장갑질 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사업들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고용보험 박 비정규직,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로 외화되었고요. 집합금지가 떨어졌을 때, 집합금지는 다 식당이나 조그만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여기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라 라고 했을 때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제한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자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나 고용안정지원금을 늘리라는 것에 정부는 응답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에 대해서 올해 정부가 또 화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큰 변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고용보험 밖,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일터의 약자들에게 조그만 비빌 언덕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불평등 다음에 있는 조직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단체입니다. 보시면 저희 작년 하반기에만 11,000건이 넘는 상담 제보 사례들이 접수됐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 11,000건이 넘는 사례들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 한 40%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저희 직장갑질 119는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는 가장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직장갑질 119가 바라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시대의 변화와 같은 여러 조직 이슈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직장갑질 119의 생각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항을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의 좀 눈빛이 조금 더 반짝반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문항들이 몇 개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 직장갑질 119가 개발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거든요. 뭐 성격검사 MBTI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문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감수성을 묻는 건데요. 지금 이 문항들이 어떤 문항들이냐면 저희가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의 감수성 차이가 큰 문항 5개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 일반 사원과 상위 관리자가 그럴 수 있지,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감수성 차이가 크다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감수성이 가장 큰 문항은 어떤 것일까요? 뭐 손 들고 맞추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문항도 잠깐 봐보세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보시면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 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 사이에 감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일터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성별,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급들이 어우러져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문제에 대한 감수성들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할 때, 직장갑질을 말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통해서 동양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들 수 있었고요.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략한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나와서 절만하고 갈 것처럼 이야기하던 얘기가 되게 길었는데요.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희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3년간 함께 해왔던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갑질 119가 내고 싶어하는 일터의 약자들의 목소리가 공공상생의 가치를 만나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 갑질과 관련한 교환을 만들고 있고 그 교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단들을 지금 모집하고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 교환은 당연히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교환이기도 할 거고요. 직장 갑질 근절이라고 하는 뿌리를 땅에 내리는 그런 교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계신 분들 함께 계시니까 이런 교육 한번 같이 들으면서 조금 더 선한 영향력들을 좀 확산하고 상생의 가치를 넓히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했던 3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동반자로 그리고 든든한 뒷배로 함께해 주신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진호 운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장학 사업인 상생연대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 동아리 오롯의 최인혜 대표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를 읽는 사람들 오롯의 최인혜입니다. 저희 오롯은 2019년에 제1회 상생연대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재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보고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 어느새 2년이 지났고 벌써 3회째를 맞이하는 사업이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괜스레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앞선 단체들에서 훌륭한 활동들을 진행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직은 미비하지만 씨앗을 뿌려주신 덕분에 저희가 새싹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가 어떻게 태동했고 재단의 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짧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은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관람할까라는 짧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관람은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생활인데요. 국내 청각장애인들은 이 문화생활을 당연하게 즐기고 있지 못합니다. 영화 관람은 단순한 문화생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기생충과 미나리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처럼 영화 관람은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즉 소통의 도구인 셈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리어프리 자막이 필요한데요. 이 베리어프리 자막은 영화의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표현하는 자막입니다. 제작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제작과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롯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자를 칠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막 제작 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10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청각장애인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누구나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소셜 미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롯은 상생연대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부스, 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막 제작 등 많은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롯한 상영회입니다. 오롯한 상영회는 저희가 제작한 자막을 처음으로 관객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였고요.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많은 관객들을 초청하여서 베리어프리 영화를 관람하는 행사였습니다. 재단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홍보 및 모객에도 도움을 주신 덕분에 쾌적한 장소에서 관객들을 모시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에 화답하는 기념품도 제작하여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오롯한 상영회는 저희 오롯의 대표적인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오롯한 상영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롯의 소셜 미션과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큰 행사를 좋은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대외적으로 오롯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며 내부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롯은 가톨릭 대학교 안에 작은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이 상영회를 기점으로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 서비스 오롯과 베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모누씨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롯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베리어프리 자막이 언제 어디서나 당연하게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막 대량 제작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청각장애인 전문 검수자 고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왓챠플레이,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등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막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당연하게 자막이 제공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오롯의 목표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 봉사는 비대면이고 온라인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 임직원분들이 참여하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그리고 LH 소셜벤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영회를 통해 연을 맺었던 청각장애인 단체들과도 꾸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롯은 앞으로 청각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문제 당사자가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오롯의 베리어프리 자막으로 영화를 관람하셨던 청각장애인 분의 후기입니다. 베리어프리 자막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는 소감이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지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는 돈이 될 것 같은 고민에만 힘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상생연대 기금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고민들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재단 관계자분들과 담당자님들께서 저희 학생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오롯이 자생력 있는 단체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봤지만 성과나 결과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곳은 공공상생연대 기금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자람 없이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오롯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